이게 이쪽이 더 낮아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더 키가 작은데 더 작아 보여. 빨리 바꾸자. 그잖아. 여자 보는 눈과 부동산 보는 눈을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립니다. 와, 영상이 낫네요 이러더라고요. 오늘 연남동에 나왔는데요. 연남동 좀 지겨워요. 식상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즘에 기사 뜬 거 보면 권리금 3억이어도 막 공실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좀 살아난 것도 있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가장 핫한 데가 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법이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연남동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와봤습니다. 연남동은 큰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홍대 입구역에서 쭉 올라오면 경의선 숲길 아래쪽으로도 상권이 있는데 오늘은 좀 위에만 볼 거예요. 동교동이랑 맞닿아 있는 여기는 이제 미로길이라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지금 추운데 미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이 도로 위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은 경의선 숲길 위로 벚꽃길이 있고 저 끝에 가면은 이제 세목길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어. 너무 이제 술집이랑 카페나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니까 좀 저층부만 근생으로 하고 위에는 좀 주택 좀 지어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청에서 규제 비슷한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요 안에는 이제 올근생을 짓는 것보다는 좀 주택이 좀 섞여야 된다거나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위로 보면 여기 세목길이라든가 위에 쪽 이쪽이 아무래도 좀 개발 사례도 많고 지금 매물도 요 위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쪽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홍대 입구에서 쭉 걸어와가지고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경의선 숲길 초입이죠. 가시성도 좋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이제 우리 빌사남TV에서 소개했던 건물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저랑 같이 볼까요? 여기는 지금 할리스가 들어왔네. 여기는 땅이 119평 2종 일반입니다, 여러분. 주동산의 완전 메인 입지에 가시성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빌사남에서 중개를 하고 아마 시공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빌사남TV에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등기상 이제 팩트로만 체크를 해보면 원래 땅을 갖고 있던 분이 2012년에 일단 올근생으로 신축을 하신 거예요. 그때 지하 1층에 7층짜리니까 연면적 약 320평. 그 당시 시세로는 좀 쌌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12억에서 그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 등기부상 대출을 한 9억 정도 받으신 거 보니까 한 80% 정도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2021년에 142억 5천만 원에 이제 매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값은 뭐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빼고 건축비만 빼더라도 이제 130억 수익을 뭐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져가신 거고, 그거를 2021년 8월에 이제 142억 5천만 원에 누군가 매수를 하셨겠죠. 2012년에 신축했던 거를 거의 한 1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뭐 10년 만에 했다 하더라도 딱 봐도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비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부대 비용 뭐 취득세 뭐 중개비 어쩌고 해서 한 13억 하면 원가가 한 17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등기부상 이제 대출이 80억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티는 90억 정도 가지고 하신 것 같다. 이제 이게 지금 랜드북의 토지 추정가가 15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70억짜리 원가가 땅값만 가지고도 이제 거의 건축비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도 할리스랑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아마 수익도 잘 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바로 엑싯보다는 뭐 갖고 계시면은 이제 아마 나중에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남동은 개발 사례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임장머신이 갖고 온 걸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연남동은 2010년대 중반, 뭐 2014, 15, 16 뭐 이때쯤 해가지고 한번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 같고, 이제 그 당시 시세는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평당 한 4천? 1200짜리도 간혹 보이고 2, 3천대 많아요. 괜찮은 데가 4천.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몰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주택 용지의 평당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개발했거나 이제 가지고 있거나 해서 2020년대 초반, 뭐 20년, 21년 이때 2차 투자자들이 또 들어와서 그때 또 거래가 된 것 같고, 그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다시 매물로 나오거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매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신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타이밍이 살짝 금리도 높고 해서 조금 에코티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좀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땅값이 너무 또 올라서 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 1, 2년 전만 해도 그 랜드북 토지 감정가 대비해서 다 높았어. 예를 들어서 랜드북 감정가가 10억
10억이다 그러면 그 매물 나온 게 10억짜리는 없었어요. 특히 근생부지 같은 경우는 뭐 15억 16억 하고 그때 매입해도 막 은행에서 감정을 다 쳐줬거든요. 근데 요즘에 매물 나온 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랜드북 감정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랜드북 감정가도 이제 시세에 맞춰서 이제 좀 오르긴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이제 맞춰서 나오거나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심리가 살아나면 그때는 또 금방 이게 좀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으러 갈까? 저 건물 쓰레기를 사람들이 엄청 버려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막 버리긴 하는데 주변에 좀 잘못 찍혔나 봐요. 사람들이 막 버리고 가가지고. 뭐 잘못 찍힌 게 그 건물뿐이겠어요? 이런데 사이사이에 주택들이 있잖아. 특히 필로티 있는 주택들. 이런데 거주하는 분들은 좀 시끄러울 거야, 그지? 이게 원래 주택가였다가 상권이 바뀌면서 다 신축을 하거나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상가로 바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빌라들.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 며칠 전에 창신동 다녀왔잖아요. 창신동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직 상권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시지 않았을까요? 연남동은 사실 활성화된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근데 이런 데도 공부상 주택이긴 한데 뭐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나 주택을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은근 있을 거야. 파티룸이나, 그지? 보면은 되게 리모델링 많을 것 같은데 꽤 신축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리모델링도 진짜 신축처럼 해놔가지고 건축물 대장 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있어. 추워. 좀 따뜻하게 입고 올걸. 아씨, 이거 러셀이 사주는 옷인데 한겨울에 입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닌데? 요겁니다, 요거. 이거 우리 빌딩로드에서 그때 추천받았던 물건인데 그때 살려고 돈 싹 다 모아놨다가 갑자기 1억인가 2억 내고돼서 딴 데 팔렸다 그래가지고 놓쳤는데 그 미로길 안에서도 조금 외지긴 하다, 그지? 외지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는 다 개발이 돼 있긴 해요. 주택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다 이제 상가가 들어가서 이것도 리모나 신축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때 이거 뭘로 검토했었지? 그래도 신축으로. 맞아. 그때 리모하기에는 용적률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수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와, 저기 줄 서 있는 것 봐. 저런 거 보면 신기해, 그지? 땅을 찾을 때 요즘 자료가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지적도도 잘 나와 있고 건축물 대장 떼면 면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품만 팔아서도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딱 물건 나왔을 때 가슴 뛰는 물건이 있어요. 이제 소개팅 나갔을 때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뭔가 좀 이렇게 뛰잖아. 난 그런 느낌은 까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땅이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장을 나와보면 돼요. 가슴 뛰는 상태로 그걸 딱 임장했을 때 좀 더 많이 보여. 몰입도도 생기고. 그래서 나와서 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 그걸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냐는 결국에 임장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땅값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뭐 실거래가나 손품으로 가능한데 상권에 대한 분위기, 그 동네 분위기, 그 분위기라는 게 그 시장 분위기랑 그 물리적인 분위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가야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손품으로 어느 정도는 팔 수 있는데 실제 와서 로컬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가슴이 뛰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대표님한테 가슴 뛰던 물건이 그동안 있어요. 나는 그 다중주택 3호기인데 건물 다 짓고 나면 그 가슴 뛰는 것도 다 끝나. 가슴 뛸 때 그럼 증상이 어떻게 돼? 여자 만났을 때 가슴 뛰면 그 여자의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싶잖아. 근데 다 알았어. 내 거가 됐어. 그 다음에도 궁금하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가는 거야. 처음에 임장 가가지고 처음에 물건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 보여. 그 물건 와씨 막 해가지고 계약하고 등기 치는 순간, 그 등기라는 거는 서류상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순간 이제 막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 민원도 그때 나오고, 그지? 임장머신 조용하다. 그냥 여기서 또 떠들었다가 또, 그지? 거들었다가 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 갑자기 말 돌리기. 내가 볼 때 이게 상권이 나쁘게 얘기하면 고착하고 좋게 얘기하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간단하게 리모델링 했다가 또 신축을 하기도 하고 리모를 또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연남동도 상권이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온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데는 당장 단타 쳐가지고 큰 수익 낸다기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에 투자하듯이 좀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충분히 매력 있다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사실 근데 이제 그만큼 버틸 체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가면 진짜 과장 안 하고 20걸음 갈 때마다 공사 현장이 있어. 예, 리모하네. 한 블럭에 하나씩 공사 현장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것도 봐. 얼마나 이뻐, 그지? 가슴이 뛰나요? 가슴이 뛰지. 딱 이쁘잖아. 이런 거 이제 혹해가지고 사면, 그래서 미리 이제 그 건물을 사기 전에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잘 사야 된다. 여자 보는 눈과 부동산 보는 눈을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립니다. 좋다. 차 내렸을 때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춥네요.
대표님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가 좋으면 단열이 잘 돼. 그러니까 제 스포티지는 히터 틀고 운전해도 가끔 바위 실릴 때 있거든요. 그 어디 뭐 구멍 난 거 아니야? 돈 벌면 우리 임장머신 차부터 바꿔줘야지. 경차로. 이게 이쪽이 더 낮아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더 키가 작은데 더 작아 보여. 빨리 바꾸자. 그잖아. 아니 어제 수강생이 임장머신 실물 보더니 와 영상이 낫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실물이 낫고 얘는 영상이 낫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서울을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히스토리와 전통? 이제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신도시에 가면 식당이 훨씬 깔끔해. 훨씬 쾌적하고 주차도 잘 되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근데 이런 데 오잖아? 주차도 안 되고 개 추워. 리모델링 했어도 들어가면 발 시려. 근데 줄 서서 먹는다? 굳이 식당으로 비유하면 신도시는 약간 프랜차이즈 느낌이야. 서울 같은 경우는 할머니 원조 맛집 막 이런 거지. 옛날 뭐 피막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대체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또 약간 그런 가치를 느끼거든. 이 철길이 공원으로 바뀌었잖아. 이 철길을 공원으로 바꾸는 게 경기도에서 가능하냐? 경기도 가면 무슨 감성? 일산 호수공원, 그 광교 호수공원 가봤어? 이 경의선 숲길 갖다 내면 이거 지금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거. 근데 그 호수공원을 대체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잖아. 거기에 따라 이게 딱 이어지는 그 뭔가 이제 신축과 구옥이 버무려져 있으면서 이 구옥이 주는 느낌을 그대로 살렸잖아. 또 그런 감성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서울을 못 떠나는 게 아닐까. 저도 상권을 임장을 다니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기도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 찍어낸 듯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평소에는 안 받았는데 요즘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재미가 없다. 서울 맛 좀 봤다 이거지. 서울 쑤시고 다니니까 마치 뭐 내 동네 같고 그지? 그래도 거주는 경기도가 좋다. 야, 우리 닭갈비 먹자. 좋아요. 닭갈비 좋아하십니까? 닭갈비 좋아하지. 춘천이 고향이세요?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학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녔어. 거의 뭐 뜨문뜨문 다니다가 고등학교 3년은 거의 춘천에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거기 있고 하니까. 춘천에서 닭갈비 먹은 사람들은 딴 데서 먹으면은 그 맛이 안 나오거든. 근데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은 춘천 닭갈비 맛있는 거 잘 모르더라고. 그냥 다 똑같다고 하는데. 같은 양념류 그런 느낌?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전주 가서 비빔밥 먹으면 와 씨, 뭐 더 맛있다 막 이러냐? 호텔 비빔밥이 더 맛있던데요, 저는? 일단 전주 사람한테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느끼기에 다른 지역 닭갈비는 다르세요? 그 춘천 안에서도 신생으로 생기는 닭갈비집들 있잖아. 그런 데는 좀 달라. 진짜 그 딱 그 맛이 있어. 레토르트 있잖아. 닭갈비. 그런 거 먹어보면 춘천 닭갈비를 흉내 냈다는 것까지 느껴져. 사장님 고향이 춘천이세요? 아니에요? 맛이 약간 춘천식인가요? 양념만 딱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목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병원 가봤어? 병원을 가. 우리나라 때는 이제 나아지겠지 이게 아니야. 저희 와이프랑 똑같은 말 하시네요. 진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깝치지 말라고. 우리 PD님이랑은 좀 깝쳐도 돼. 아프면 그냥 씨발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팍 자고 일어나면 막 이러는데 우리는 닭갈비 맛은 춘천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나요? 춘천이 100점이면 닭갈비는 그래도 한 7, 80점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밥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 다 드셨잖아요. 배고파서. 근데 이 철길을 공원으로 개발한 게 진짜 대박 아니야? 이거야말로 디벨로퍼인데 진짜. 여기 철도 다닐 때 여기 다 그냥 일반 집이었을 거 아니야. 이 공원으로 조성된 게 몇 년도예요? 이거? 몰라? 좀 오래되지 않았나?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모습으로 완료된 건 2016년 5월이고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그래서 딱 그 완공 시기에 맞춰서 개발이 많이 됐구나 그때. 여기도 신축하네. 여기도 리모델링 하네. 하나 건너 하나 공사 중이야. 이제 여기가 꽃길이에요, 요렇게.